앞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부산의 골목길을 누비면서 얻은 인상 감동으로 힐링 아카이브라는 재능기부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남포동에서 첫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행 에세이스트 이동군 씨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이력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여행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행 작가 겸 자유기고가로 각종 매체의 원고기도 하고 있고, 여행기도 쓰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이제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너 1825일의 기록이라는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이 부산의 골목길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골목길을 배경으로 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하면 일단은 일상을 벗어난 공간, 낯선 풍광,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골목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네, 먼저 저는 여행의 개념을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국어사전에서는 여행의 뜻풀이를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문득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이라는 지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짐을 싸고 멀리까지 떠나야만 하는 것이 여행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기도 했고, 익숙해서 돌아보지 않았을 뿐, 그리고 가까운 주변에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부산에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는데 항상 다니던 장소에만 가게 되고, 그리고 익숙한 곳만 찾아다니고, 내가 사는 곳도 꼼꼼하게 볼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으면서 다른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를 잠깐 보고 오는 게 무슨 여행인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여유롭고 다채롭고 그리고 직접 걸으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행을 선택을 한 거예요. 골목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에는 다뤄보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아니었고, 20대 후반이 되어가면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장소가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골목이란 장소였고, 20살의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힘들고 지쳐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를 유일하게 위로할 수 있는 장소가 아주 자연스럽게 골목이 되었던 것뿐입니다. 네. 자,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에 1825일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부산의 골목을 시작으로 그리고 전국의 골목을 찾아다녔던 시간적인 개념을 뜻하는데요. 아마도 막연하게 골목에만 의미를 두었다면은 1년도 안 돼서 그만뒀을 거예요. 네. 5년이 넘는 시간을 골목에 깃든 풍경, 그리고 그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이 기록들을 써내려갈 수 있었는데, 6.25 동란 당시에 이제 피난 내려온 그들이 터를 잡고 살아온 판자촌의 형태에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도회지로 전부 떠나버리고 마을은 빈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소외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벽화가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마을들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풍경과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재개발이라는 또 이름 아래 이제 물이 새는 지붕조차 고치지 못하고 씨름하시던 우리의 이웃들의 절박하고 애틋한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연들을 모두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진심을 담은 마음 하나로 골목을 걸으며 취재를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우연히 만난 그들에게서 오히려 제 자신이 위로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감사한 마음들을 그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되돌려드리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의 뜻하고 아련한 장소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와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최대한 솔직하게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발견하게 된 아주 소소한 만남들이 모여서 너 1825일의 기록이라는 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뭐 20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 것 같은데 꽤 많은 것을 이 골목기행을 통해서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또 네. 특별한 모임을 결성하셨다고 하는데 그 모임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앞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은
여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받았던 감사한 마음들과 따뜻한 인정들을 어떤 형태로든 갚아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수익금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오랜 시간 고민만 해오다가 제가 사진과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보자라고 마음 먹고 힐링 아카이브라는 재능 기부 아티스트 단체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재능기부 아티스트 단체 힐링 아카이브.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의기투합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성격 자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을 안 하고 무작정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그러세요. 스타일인데 네. 처음 해본 작업이기는 했지만 열정만 가득하다면은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저처럼 의미를 갖고 재밌게 작업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작년 8월에 이 책을 원고 작업을 하던 도중이었는데 친하게 지내던 지인분과 이제 재능 기부 형태는 아니었지만 둘이서 사진을 찍어서 500원이든 1000원이든 판매를 해서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꾸준하게 기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최초의 발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더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아시던 지인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는 것만 알고 무작정 연락을 드려서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진원님하고 그리고 주얼리 디자이너이신 문신혜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한다. 그래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독거노인하고 고아원 아이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터뷰를 해주셨던 김석원 교육복주사님, 그리고 랑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동욱님, 그리고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최은아님, 그리고 회사원이신 이혜정님과 김보리님, 그리고 이제 4월에 결혼을 앞두고 계신 예비신부 박대인님과 사회복지사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현님까지 저까지 포함해서 총 10분이 저를 믿고 팀에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힐링 아카이브 조금 막연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힐링 아카이브라는 팀으로 활동은 1년에 2번, 힐링 사진 미술 전시회라는 타이틀로 전시회 개최를 하는 걸로 목표를 정했고요. 올해는 첫 해이고,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2월에 개최를 하기는 했는데, 2월 전시회 이후에 가을이 찾아오는 9월이 되면 제2회 힐링 사진 미술 전시회를 다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전시회에서 자율적으로 기부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가들이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자신만의 힐링의 주제로 만든 이제 힐링 다이어리를 저희 자체적으로 디자인부터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500부를 찍어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의 뜻을 알아주신 많은 분들이 모두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네. 일주일 만에 500부가 소진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은 부산에 관련된 정보가 담긴 칼럼과 에세이 등을 담은 무료 잡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료가 모이면은 사진이나 그림 등을 통해서 자체적인 에세이 형태의 책으로 출간을 해서 또 그 책 수익금을 가지고 기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익금을 보육원 아이들의 자립금 지원에 쓰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네. 있는 겁니까? 이 수익금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는 혼자 외롭게 살아가시는 독거노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쌀이나 연탄 등으로 구입을 해서 직접 배달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팀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육원 아이들이 이제 퇴소할 때 지원금이 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팀원 모두가 그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가 이제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고, 이제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이 아주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자신의 보금자리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정착을 하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 거라는 의견으로 좁혀졌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팀 중에 이제 교육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알아본 바로는, 보육원 자체에서도 후원을 받기는 하지만 여학생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후원이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남학생하고 여학생 비율 같은 것을 두지 않고 후원이 적은 학생들을 찾아서 기부를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자,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요. 지난 2월 4일 부산 남포동 네. 프라미스랜드라는 공간에서 전시회가 시작이 됐고 3월 8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하고픈 분들 네. 꼭 이렇게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건지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저희는 지금 모여있는 팀 자체도 프로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아마추어가 열정을 가지고 프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는 그리고 또 관객하고 소통과 교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전시회를 만들어가고 싶고요. 네. 그리고 힐링 아카이브의 전시회는 다른 전시회와는 많이 다르게 독특하고 다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행 에세이스트 이동근 씨와 말씀 나눠봤습니다.